네,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형님, 최강야구 넣어줘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표 선배님 연속 안타 저지한 거. 맞아요. 네. 원망하려면은 그때는 원기 선배님 왜 다이빙을 했는지. 한 번은 수건에다가 내 이름을 영어로 써갖고 네. 이니셜을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선물로. 네. 네. 파이어볼 해갖고 했는데 난 되게 좋은 의미인 줄 알았고 알고 보니 그게 그래서 2년 통산 1군에서만 1승 2패, 1세이브 방어율이 이제 평균 자책점이 4.12였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정말 경기 몇 개 안 한 거. 진짜 안 나왔어요. 네,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2군에서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2군에서 벨렛이라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때는 왼손이 원래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1명만 그 애가 이제 역할을 다 해버리니까 올라갈 기회도 없었고 1군에서 걔가 잘하고 있으면 걔를 내리지 못해. 용병은 계속 4명 이상 못 쓰니까요. 네네. 4명에 3명 뛸 수 있으니까요. 좀 2년 차 때는 좀 힘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 1년 더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할 수는 2+1이니까요. 네네. 2년 더하기 1이니까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아예 어차피 이렇게 욕먹을 거 빨리 가서 욕먹자. 생각을 하고 두산으로 들어왔죠. 아, 네. 네. 두산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면 계약 때문에. 근데 그게 임용 네. 계약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선수인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임용 계약인지. 아,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NC를 이적하게 되면 그러면서, 네. 돈을 네가 받니, 네가 주니, 내가 주니 그러니까요. 하다가 네. 중간에 있는 저는 그냥 붕 떠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도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임용 계약이고 이게 원래 선수를 가운데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구단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기사와 터뜨리고 우리나라의 임용 계약이라는 걸 다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때 아마 많이 터졌을 거예요. 돈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서로 안 주려고. NC에서는 나한테 그냥 주더라도 NC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두산은 이제 돈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난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래저래 알아본 거고. 그렇게 해서 그때 임용 계약 나왔을 때는 좀 많이 두산한테 서운했죠. 네.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자유 계약으로 풀어달라 그냥 방출시켜든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그 NC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김경훈 감독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였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진짜 재밌었죠. 마지막 은퇴 전까지는 재밌었는데 뭐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 호주 가기 전에 그만둬야 네.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나는 괜찮은데 원포인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는 입장. 예. 근데 이제 또 감독님도 마침 또 그만두시고 하니까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던 예,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이제 호주 가서 이제 더 선수 연장을 더 했고. 네, 다시 두산에서 NC로 갔을 때 그 인터뷰를 이해찬 선수가 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NC로 이적한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지옥에서 꺼내준 김경문 감독님에게 네, 맞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좀 맺혀 있었으면 예, 두산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두산 상대 성적 좋을걸요? 네. 좀 눈을 좀 붉혔어요. 아, 네. 없지 않아 좀 그런 건 좀 있었죠. 당시에 두산 팬들은 3년간 기회를 그리도 많이 주고 고액의 연봉을 꼬박꼬박 지급했던 두산을 향해 지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두산을 마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서운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잘 연락하고 잘 지내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연락합니까? 직원들 프런트 직원들하고 친하죠. 네, 예, 계속 저는 그대로 계시잖아요. 예, 네. 저는 고위층은 별로 좀 꺼려요. 무서워해요. 전화도 하면 전화도 안 받. 아, 얘 한국 들어왔으니까 또 뭐 하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예, 차라리 전화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갖고- 혹시 청탁 전화일까봐 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네. 막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잘 지내십니까? 저 바른야구 코치님입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도 나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해줘요. 네. 예. 호주로 가서 지금 6년을 계셨는데
호주에서 선수 생활을 한 건 몇 년이에요? 애들레이드 바이트에서 처음에 가서 했고 그 다음에 2년 차까지 했고요. 3년째는 저기 멜번 에이스라는 팀에 가서 1년을 이제 1년도 아니죠. 뛰다가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즌 동안 뛰다가 중간에 나왔죠. 네. 처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친한 선수가 글로 갔어요. 가서 같이 하자. 내가 갔는데 거기에도 좀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 좀 있었고 그러고 호주 야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요. 실력이 좋아갖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백을 했죠. 네. 백을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머지 3년 정도는 이제 가족들하고 살면서 애들 레슨도 해보고 많이 하긴 했죠. 이제 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두산 베어스가 이제 이승엽 감독이 새로운 신임 사령탑이 됐어요. 사실 그 기존에는 뭐 두산과 베어스, 오비 베어스에 인연이 있었던 그런 네네네. 감독들이 올라갔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완전 삼성의 색깔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수 출신이 감독 맡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소식 들었을 때? 글쎄요. 저는 그냥 승엽이 형 오자마자 이제 통화를 하긴 했는데 아, 통화하셨어요? 네. 또 이승엽 감독 또 혹시 또 뭐 굳이 네,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형님 최강야구 넣어줘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되니까 와 최강야구는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자리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들어가겠네. 딱 그 생각. 그나마 승장이 있었으면 내가 같은 안 되겠다. 네. 혹시 언제 공을 던져보고 안 던져보셨어요? 저는 계속 했었어요. 진짜요? 예. 작년까지도? 클럽 팀에서는 계속 던졌어요. 오. 지금 던지면 그래도 110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스피드는 안 재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던져요. 던지고 팔이 아직까지는 싱싱해요. 싱싱하긴 한데 제구는요? 제구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제구가 좋아져서 네. 호주에서는 그냥 타자를 많이 했으니까 타자. 투수도 하지만 이제 네. 타자를 많이 1루수도 많이 보고 네. 1년에 한 12개 정도는 쳤어요. 홈런 12개 정도는 치고 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이해천 야구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한 3가지를 꼽는다면 언제가 될까요? 잊을 수 없는 순간. 네. 일단 거꾸로 내려가자면은 박정조 선배님 연속 안타 저지한 거. 맞아요. 네. 네. 원망하려면은 그때는 원기 선배님 왜 다이빙을 했는지. 지금 홍기 감독님이시죠? 네, 네. 잡고 나서 1루에 장원진 선배님이 잡는데 놓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죠. 그리고 마운드에 공이 직선타가 진짜 세게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글로까지 본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자꾸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 오는 동물적인 감각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보시면 그날 경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잡는 순간 들어왔어요 그냥. 와. 선배님은 치고 나서 그냥 내가 잡는 순간 그래 이제 마지막 타구가 이제 3루 쪽 걔 빠졌다 이랬는데 원기 형이 다이빙. 원기 선배가 다이빙. 저 뭐야 저 1루에서 또 장원진 선배는 뻗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리만 들고 이렇게 했어요. 선배님도 알고 계세요. 네네. 진짜 정말 내가 가서 정말 근데 선배님이 더 고마운 게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바로 오셨어요. 바로 와서 고맙다. 그래도 너 때문에 뜻깊은 경기를 했다. 어머. 야 저는 그러고 나서 진짜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시아의 그 기록 아닙니까? 이미 국내 누구 기록을 넘어선 상태고 네. 이건 아시아의 기록이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그거 있어요. 당연히 맞춰드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리에 맞춰드려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잊지 못할 사연. 딱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한 번만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가 2001년 정도 우승했을 때 그 시기로 돌아가면 조금만 더 하면은 다시 자리 잡지 않았을까 더 이렇게 제가 그때가 이제 우승은 했지만 이제 기복이 많이 왔다 갔다 어느 해는 잘했다 어느 해는 못했다가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네. 다시 돌아갔으면 2001년 우승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갖고 올라갔으면 더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죠. 왜 이렇게 제구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어도 이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스피드 있는 우리나라 야구 보면요, 스피드 있는 투수들이요 제구가 잘 안 돼요.
근데 유현진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죠. 유현진은 진짜 일단은 스피드 있는데다 제구도 잘 되잖아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갔겠죠. 네. 그러면 스피드를 줄이고 제구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한 시즌 망가뜨렸죠. 제구를 잡으니까 타자들이 겁을 안 먹어요. 몸쪽을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선배님, 강석천 선배님들도 네. 막 몸쪽에 바짝 붙어 들어요. 맞아도 이제 안 아픈다는 느낌. 그게 이제 재령 코치님의 공약이었죠. 제구를 가자, 스피드 줄이고. 그 공약이었는데 안 먹혔죠. 다시 스피드로 가려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또 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안 올라가더라고요. 차라리 스피드로 가서 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로 던져버리면은 삼진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좀 계속 갔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 중간에 한번 멈춘 게 저는 좀 약간 좀 후회를 하긴 하죠. 계속 그러다가 갔었어요. 그게 한 3년 갔었어요, 저는. 다시 잡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스피드로. 옛날에는 뭐 그래도 50 던지면 그때 당시 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던질 때마다 관중석이 우와 이러면 와 50 나왔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보다가 이제 정강호 보다가 이제 코치님도 하도 많이 혼났죠. 넌 던지고 왜 자꾸 정강호를 보냐고. 스피드 본다고. 많이 혼났어요. 무지하게 많이 혼났어요. 던지면 뭐 던지고 나도 모르게 가요. 51 나왔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줄이고 제구로 갔는데 제구로 가니 타자들이 안 피하고 왼손한테 타율이 보통 한 1할 9푼에서 2할 초반대였는데 왼손한테 타율이 거의 한 2할 8푼까지 올라가고 우타자한테는 3할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선발로 갔는데 선발에서 또 무너지고 약간 좀 그런 게 많았죠. 네, 저라고 솔직히 말해서 못 던지고 싶겠어요. 잘 던지고 싶고 팬들한테 인기도 받고 사인할 때도 저는 진짜 막 다 써줘요 진짜 뭐 이 자천 이 핵천 자천 핵천 막 다 써줘요. 알았어. 야 다음에는 형이 잘 던져줄게 기다려봐. 다음에 잘 던진 날 있을 거야. 진짜 이불로 가서 사인해줘요. 네, 진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오케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본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팬들이 더 늘었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음료수 갖고 오고 커피 갖다 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팬이라도 진짜. 그렇게 막 매번 갖다 주는 사람 기억을 해요. 그냥 그 맨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은 한 번은 수건에다가 내 이름을 영어로 써갖고 네. 이니셜을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선물로. 네. 네. 파이어볼 해갖고 네. 했는데 난 되게 좋은 의미인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 그게 밑에 불 지른다고 했죠. 마음도. 그 뭐 아버지가 소방관이잖아요. 불 끄라고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불 좀 끄라고. 아 죽겠다고. 진짜 아버님 소방관이세요? 아버님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소방관 하셨어요. 나 진짜 이거. 구조대를 한 5년 정도 하셨고 처음엔 불 끄시다가 이제 구조대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그 허구현 위원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이 올라와서 불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죠. 아무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님 나 진짜 너무 소방관이에요. 눈물 나. 이해천 선수의 네. 야구 인생을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한 줄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부상 안 당하고 오래오래 뭐 야구를 하면서 뭐 여러 팬분들께도 욕도 먹고 막 많이 했지만은 이젠 제2의 인생을 좋은 선수로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